이슈 투데이. 연방 대법원의 어포머티브 액션 판결이 나온 후에 아시아계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취재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직접 작성하신 우리 박종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어포머티브 액션 판결이 아시아계 학생한테는 유리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이 판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사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대학 입시를 불안해하시고 계신 거는 사실이죠. 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이제 대학 입시 세미나들을 취재하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와, 지난 여름부터 취재를 하신 거네요. 네, 꽤 오래 취재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예전부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학 입시 세미나를 가시고 또 몇천 불, 몇만 불을 컨설턴트에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이번에 놀란 거는 요즘은 부모가 아닌 학생들이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그 대학 입시 컨설턴트를 자신을 위해 쓰기를 권유한다는 거였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좀 이거 해봐라. 너 준비 많이 해야 된다. 이렇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부모한테 네. 이런 얘기를 이거 해야 되게 돈 달라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돈 달라,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대학 입시 스트레스가 학부모님들만이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네네. 이제 그 기사에 나가지 못한 한 학생이 인상이 좀 깊게 남았는데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엘세군도 그 저희 LX 타임스 빌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12학년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학생은 9학년 때 AP 커큘러스 AB를 들었는데 이 AP 커큘러스 AB는 보통 11학년, 12학년 때 들은 거니까 2년, 3년 더 먼저 들은 거죠. 그리고 또 벌써 11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코스를 들었다고 벌써 합니다. 11개나요? 커뮤니티 칼리지 코스를? 커뮤니티 칼리지 코스를요. 대단합니다. 저는 제가 다녔을 때는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네. 심지어 몇 개 게임을 코딩으로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학생은 저한테 이 대학 입시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MIT, 스탠포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전국, 전 세계 수학, 과학 경시 대회 이런 곳에서 상을 받는데 네. 자신은 이제 그런 상이 없다면서 이런 대학들이 자신이 프로필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학생은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아카데믹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이 학생은 엄마한테 입시 컨설턴트를 쓰지 않아야겠냐 하고 물어봤다면서요. 이 컨설턴트가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학 입시 에세이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에세이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요즘 에세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UC도 제가 알기로 에세이를 4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개 쓰네요. 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은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아시아계 사람이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시아계로서 입시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프로필이 다른 학생들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것, 낮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들어보니까 대학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예전에 비해서. 네, 한 인도계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 학생은 4.41 GPA를 가지고 있고 7개의 AP 코스를 들었지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신 인도계 분인데 이 성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계로서 대학 입시에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이제 비헌법적이라는 판결이기도 했지만은 대학 입시는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아시안계 사람들은 아직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자신과 비슷한 프로필로 5년 전 대학에 지원한 자신의 언니는 20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예. 90% 불합격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이 언니는 보스턴 칼리지니까 좋은 대학교 가긴 했습니다만
그 이 학생의 아버님은 그 이 학생은 충분히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버드 등이 학교에 원서를 넣기를 희망했지만은 예. 이 학생은 자신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낮다면서 그러면서 실망할 수 없다면서 비관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가 UCLA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2013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입학률을 찾아보니까 20.4%였습니다. 예. 그때 좀 낮다 얘기를 좀 불만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작년 입학률을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찾아보니까 8.6%. 10%도 안 되는 거네요. 네, 10%도 되지 않고요. 뭐 하버드 예일 이런 곳은 4%, 3%보다 낮은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원한 학생, UCLA에 지원한 학생이 10년 사이 거의 2배 늘었다고 합니다. 네. 8만 명이 2013년 어플라이 때면은 지금은 14만 명이 어플라이를 그렇군요. 했으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15개, 20개, 심지어 30개의 대학교에 입시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입시 준비했을 때 10개, 15개 정도 넣은 게 이게 사실 높은 수치였는데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이게 보통이 된 거고 그게 보통이 돼 버렸네요. 네, 30개까지 넣는 학생도 있는 거죠. 또 탑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랭킹이 좀 낮은 뭐 그 낮은 주립대 아니면 랭킹이 낮은 좀 작은 사립대 이런 대학교는 학생들을 아예 잃고 있는 상황인데 예. 탑 대학교는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한 컨설턴트는 매 7년마다 7년에서 10년 사이 입학률은 계속 절반 줄일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10년 후에 UCLA 입학률이 뭐 5% 이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면 더 힘겹게 싸워야 할 것이라고 아이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입시 컨설턴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간 한 세미나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인상 깊고 좀 충격적인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한 분은 그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면은 부모님들이 취미를 포기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뭐, 취미를 네.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 매주 뭐 골프 나가지 말고 아이들하고 딱 붙어가지고 네. 좀 감시도 좀 하고 네. 아이들 좀 뒤볶기도 하고 그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좀 했고요. 그 다른 세미나에서는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것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올림픽 운동선수가 10살, 12살 때부터 매일 트레이닝 하듯이 입시를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가 올림픽 하는 것과 비슷해진 게 참 씁쓸하긴 한데요. 한 입시 컨설턴트는 여러 학생들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하버드에 입학한 한 학생은요. 7학년 때 AP 커큘러스 AB를 들었으니까 5년 빠르게 AP 커큘러스 7학년 때요. 네, 들은 거죠. 저도 놀랐습니다. 7학년 때 AP 커큘러스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스탠포드 입학한 한 학생은 15개의 AP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와, 네. 유펜에 들어간 한 학생은 4.3 GPA 그리고 9개의 AP 수업을 들어서 이게 그 컨설턴트의 말씀으로는 뛰어난 성적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분은 그 이 학생은 에세이에서 어머니 그 유방암 투병에 대해서 써서 네. 그 이분이 말하기로 운이 좋게 유펜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컨설턴트 분은 매년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그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그 탑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그 열망이나 그 열망에 뒤따르는 불안감 이런 거가 학생들이 막 더 막 뭐 가열차게 막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불안을 대학교에서 아예 자초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대학교들이 리크루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학교에서 어플라이 해라, 뭐 프리 웨이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경우 좀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그 스탠포드에서 그 시니어 소실 바이프스 프로보스트 학장으로 있는 고던 H 첸 교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입학 절차는 대학에서 가장 불투명한 것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그 대학의 투자 정책을 오히려 입학 정책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 컨설턴트는 대학교들은 이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불합격, 합격 결정을 내린다면서 예. 이것이 입시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어퍼모티브 액션 그 판결이 난 후에 오히려 컨설턴트를 쓰려는 규모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학 입시가 또 다시 변하면서 더 불투명하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첸 교수는요, 스탠포드에서 20%가 넘는 학생이 아시안계라면서 현재 대학 입시는 아시안계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또한 이 교수는 지금 대학 입시 절차는 5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훨씬 더 진보적 프로그레시브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동의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첸 교수는 그 원서를 쓰는 많은 학생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조용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틀에서 벗어나 특이한 유니크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첸 교수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스탠포드의 입학 절차가 대학에서 가장 불투명한 것 가운데 하나다. 네. 그러니까 입시 그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투명하니까. 네, 근데 그런 이렇게 대학 입시가 치열해지고 그러면은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준비할 때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 많은 컨설턴트 분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걸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컨설턴트 분은요, 학생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이 컨설턴트의 일은 그 무력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한 구글에서 그 엔지니어로 일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그렇죠. 하는 것은 네. 그 이런 직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학 입시 등으로 이런 종류의 경쟁에 익숙해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뭐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뭐 이런 게 이해는 가지만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나. 이미 인생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업들을 하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컨설턴트들은 이런 게 도움의 준비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네, 거예요. 이 네. 컨설턴트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 박준찬 기자는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자 일을 하는데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좀 도움이 된다 싶으세요? 좀 도움이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SAT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한 2년 공부를 했는데 매일 뭐 매주 네. 토요일 날 뭐 한 4-5시간 시험도 보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또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한 정치학 전공을 뭐 좋긴 한데 기사 일을 할 때 좀 많이 쓰지를 않아서 아하. 하지만은 그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뭐 대학 사실 지금 상황이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인생도 그렇고 그런 거를 뭐 중학교, 동학교 때부터 아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긴 하지만은 또 이게 스트레스를 그때부터 받지는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 양면이 좀 네, 그게 있는 것 장단점이 같습니다. 있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취재하면서 봤을 때. 네, 한인 부모님들 얘기 좀 들어보게 됐는데요. 그 샌마린에 거주하신 한 학부모님들은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땐 대학에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샌마리노에 오면서 바뀌었다면서 미국도 한국같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분은 이웃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 코치와 학업 컨설턴트 분들을 고용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 한 아는 사람은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집에 수영장을 파는 것을 봤다고 예.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네. 치열한 경쟁인 거죠. 그렇네요. 하지만 이 학부모님은 대학 입시는 너무 예측이 어려워졌다면서 산마리노 고등학교에서 천재로 알려진 학생이 그 파사데나 칼리지, 그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는 것을 보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속된 말로 멘붕이 왔다. 고등학교 말했는데요. 다닐 때 천재로 네. 불려졌는데 네, 아주 좋은 거 탑 클래스의 학교를 간 게 아니라 파사데나 시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칼리지. 갔다는 거네요. 네. 뭐 학비 때문에 갔지 않겠습니까? 네. 가가지고 나중에 네, 전학 아유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나쁜 게 그럼요. 충분히 아닌데 네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좀 그게 좀 충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학부모님 본문은 이제 자신 그리고 자신 남편이 둘 다 일을 한다면서 전업주부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컨설턴트는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학부모님들이 한 친구는 에세이 검토를 위해서 컨설턴트에 3,000불을 지급했지만 네.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면서
이 친구는 다음 아이를 위해서 최소한 10,000불을 대학 입시 컨설턴트에 네. 쓸 것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찬 기자 대학에 갈 때 컨설턴트와 같이 했나요? 아니면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는데, 아이고, 네. 근데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뭐 지금 아이가 없고 결혼하지 않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네네. 키울 때 저도 컨설턴트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네. 치열해지고 또 제가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죠. 이제 기자라면서 에세이를 이제 좀 볼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좀 모르니까 이제 좀, 뭐 네. 미국 대학 들어가는 게 이제 한국 대학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네요.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네, 이 학부모님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분이 그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인상이 좀 깊었는데요. 이분은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학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터키 지진에 있었을 때 터키에 있었다면서 네. 어허.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으니까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야 하나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참 그 얼마나 그 대학 입시 경쟁이 심한지 또 스펙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좀 예가 되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네. 네. 근데 뭐 AI 인공지능도 이번에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학생들은 그 챗GPT 등이 AI를 사용해서 대학 입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요. 글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쓴 에세이는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면서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AI가 에세이 편집 그리고 토픽 등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정책을 밝혔는데요. 네.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이 남은 상태니까 더 불안해진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정책들이 바뀌면서. 대학교 입학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씁쓸하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참 우리가 그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교육열이 좀 뜨겁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네. 요즘 보면은 미국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90년대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를 지원하면은 거의가 다 들어가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합격률이 뭐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USC가 학생들이 많아진 90년대. 거예요. 네. 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USC가 90년대 입학률이 70%였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네. 10%보다 낮으니까 엄청난 그만큼 차이인데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네.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지지는 사실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탑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플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들이 입학 원서를 넣는 게 좀 쉽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